오늘 발표 자료는 아직 미완의 결과를 일단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최종적인 완성된 모양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주제와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KDI가 특히 이제 이쪽 신기술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드리고 또 이따 토론 시간에 좀 코멘트도 받고 싶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노무트크롭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 현황이라고 적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산업 분류에 빅데이터 산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일단 전체로 묶어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작업의 최종 목표는 일단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빅데이터 산업으로 우리가 정의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그림을 그려내는 게 이제 최종 작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신생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논문과 특허의 동향을 통해서 한번 쭉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과거에는 미래부, 지금 이제 과학정보통신부가 2015년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17년 현황판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분야에서 산업 동향이 어떤지, 시장 동향이 어떤지, 거기에는 예를 들면 빅데이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학력이라든가 또 준비 정도라든가 또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뜰 것이냐 이런 서베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2015, 16년에 이제 15년에 처음 하고 16년, 17년 할 때 저희 KDI가 좀 주체는 과학정보통신부였는데 저희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산업 생태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문항을 저희들이 넣어달라 그래서 넣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늘 발표 자료에 그 일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로 이제 완결된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어떤 단초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이번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작업을 기반으로 우리의 산업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정책과 연구개발을 수행할지, 또 인력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렇게 된다면 향후 5년 혹은 10년에 걸쳐서 이 산업이 어떻게 형성될지 이런 이슈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고 또 대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세세하게 다 들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정도로 오늘 시간을 15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논문과 특허라는 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부에 이런 DB가 없어서 클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일단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추출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 연구팀, KDI 연구팀과 클라리베이트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모여서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도 상당히 좀 오래 좀 걸렸긴 했는데 그런 건 오늘 전부 다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신기술 분야, 빅데이터 분야도 논문과 특허에 있어서 주요 액터들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논문이고 두 번째 파트가 특허입니다. 논문을 먼저 보시면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영국 등등이 나오고 한국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최신성이라는 지표는 클라리베이트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저거는 지금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쭉 볼 때 역시 그 논문이라는 그 사이언스 필드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세세한 것보다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걸로 시간을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대분류와 중분류로 이제 우리
클라리벳 애널리틱스와 저희 KDI 연구진들이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를 놓고 기존에 있는 문헌 등을 이제 쭉 놓고 분류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키워드라든가 코드라든가 등등으로 전 세계 논문을 다 그냥 모조리 다 찾아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를 본 거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나요? 안 되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한국 논문 수에서 어디가 지금 많은 부분인지를 우리가 쭉쭉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트렌드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논문을 클라리웨이트가 과거에 톰슨 로이터스 스피나웃된 회사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DB소에서 이러한 대분류와 중분류에 따라서 전체를 끄집어낸 결과입니다. 요 프레임은 특허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KDI의 관점에서는 특히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었던 게 퀘스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논문의 인용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와 한국, 중국, 일본 5개 나라, 독일까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본 거고, 그냥 이 세세한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그 녹색이 짙은 부분은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면 되고요. 노란색은 약한 부분인데 그냥 한 그림으로 본다면 한국이 어디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그림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그 섹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각 기관, 연구기관, 개인별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과만 그냥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게 당연히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독일도 역시 강하고요. 의외로 일본은 좀 뒤쳐져 있는 걸로 나오고 중국도 상당 부분 그래도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특허 분석 작업을 KDI 내부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 나라들이 이 각각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인 특화도를 논문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대비시켜 보면 어떤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앞에 있는 그림과 사실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쭉 찾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각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최신성과 인용 영향력이란 두 개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개별 기술별로 어디에 이 크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숫자의 논문이 출연됐는가를 발표됐는가를 본 거고요. 그 논문들이 어떤 분야의 논문들이 양과 인용 영향력과 최신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지금 학문의 첨단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들이 다른 분야의 논문들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보면 어디에서 많이 활용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많이 논문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주요 액터들 기관별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학계가 대부분 논문 생산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여기 꺾이는 거는 이제 이게 조사 시점이 작년 상반기여서 그래서 이거 흔히 말하는 트랭케이트된 샘플이어서 이런데요. 추세는 당연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만약 올해 다시 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기관별로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를 본 건데요. 이 기관 분류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UC 시스템은 10개 대학의 전체를 본 거거든요. UC 버클리, LA, 샌디에고 등등 10개고 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집단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소속 기관의 등록이 이렇게 돼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연구 집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이제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 쪽은 제가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을 봤을 때 대학의 연구 발표,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연구소, 기업도 서서히 따라오는 걸로 나오고요. 한국도 지금 모든 기관들을 다 세세히 분류를 해봤는데 서울대, USD, 카이스트 등등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연구기관도 과학정보연구원, 애트리 등등이 지금 하고 있고, 일부 기업도 논문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이 분야별로 보고 전체적으로 인용도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논문의 인용 관계를 다 추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DB인데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좀 그림 그리기 쉽도록만 그냥 해가지고 상당히 상위에서 그냥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카스 중국 과학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CNRS,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10개 대학, 하버드 등등이 이 전체적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논문 쪽에서는 거의 모든 그 기관들의 연결도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은 지금 이 전체 마지막 그림이고 세부적인 분석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등등 애트리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해양과학기술연구원도 좀 들어가 있고, 이것도 지금 들어가 보면 모든 단 한 건이라도 논문을 낸 기관은 다 추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그림은 너무 복잡해서 그 중에 일부만 상위에서만 잘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부분은 논문이고요. 특허로 또 스트럭처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특허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시점 때문에 좀 꺾였지만 이건 올라가는 거는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나라의 자국 특허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특허 문제는 다들 알고 있듯이 굉장히 어쨌든 질과 관계없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건수로만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산 국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그 앞에 말씀드린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특허에서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본 건데, 아까와는 이 그림하고는 약간 논문하고 대비를 시켜보면 논문 분야와 특허 분야가 한국이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작업도 지금 데이터만 지금 작성해 놓고 아직 분석까지는 이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제 그랬던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어디에서 지금 이제 특화되어 있는가를 보는 부분인데, 아마 앞에 논문과 이걸 대비시켜 보면 양쪽의 차이를 국가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더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클라리웨이트 분석한 내용은 이 축은 앞에 있는 논문과 조금 다릅니다. 기준은 그렇지만 각 분야별로 그 다음에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아까 본 게 논문에서는 헬스케어였는데 여기서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논문과 달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관별로 봤을 때 IBM, 그다음에 인스프룸은 프랑스에 있는 기관.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것도 지금 저희가 더 추적 조사를 더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그 중국 같으면 국영기업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삼성이 지금 4위, 마이크로소프트, 하웨이, 중국 기업, 히타치, GT도 중국 기업 등등으로 나와서 어쨌든 중국 내부의 특허 등록에 훨씬 더 용이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나라 전체로도 그렇고 또 개별 기관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각 기관별로 영향력이나 자연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상당히 영향력이나 수명도 높고 양쪽으로도 다른 기관에 밀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제 한국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각 기관별로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어디에서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가 빅데이터 관련 거 보면 기업은 삼성, 현대, LG 등등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연구기관은 애트리, 정보연구원, 정부연 등등 대학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등인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1위 삼성과 나머지의 격차는 굉장히 큰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군으로 나눴을 때 어디에 우리가 특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 작업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특허에서 인연관계를 가지고 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봤을 때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은 중국의 국영기업. 이 부분은 이제 중국 특허들 사이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특허, 예를 들면 중국 특허와 미국 특허, 혹은 EPO에 등록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까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 방대한 작업의 양이어서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역시 삼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연대도 지금 중심성이 이렇게 높고 중심성은 뭐 그 네트워크 분석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차수, 그다음에 매개, 고유 벡터 등등 여러 개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별로 차이 없이 기관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아주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핸들하기가 허덕일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과학기정보통신부가 매년 조사하는 3년째 조사하는 그 서베이에서 저희 KDI 거도 지금 넣어가지고 같이 한 결과인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장 규모를 과거의 미래부, 현재 과기부에서 추정한 건데 대체로 지금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분류는 산업에 관련되는 분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이나 논문의 특허 분류랑 전혀 다른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토리지라든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버 등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 정부와 민간이 부과하는 부분들이 우리 R&D 투자와 비슷하게 한 3분의 1 정도는 정부, 4분의 1 정도는 정부, 한 4분의 3 정도는 민간이 주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과기부 통계 서베이에서 일일이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까? 라고 기업들 또는 대학에 질문을 하고 그 서베이 결과를 본 건데 대체로 보면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기업들하고 산업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유망 적용 분야로는 트렌드 예측이라든가 또 다른 모니터링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일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기업, 수요기업은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KDI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빅데이터 산업에 들어와 있는 대학, 연구기관, 그 다음에 당연히 기업이 주도적이겠죠. 기업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가를 본 건데요. 이 서베이에서 이제 기업을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대체로 한 1000개 기업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쌉 코리아 같이 공급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KT와 같이 수요하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LG, CNS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들 사이에 어쨌든 그게 뭐 대학이건 연구소건 뭐 기업이건 관계없이 혹시라도 협력하는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문 항문에 넣어서 파악을 해봤는데 수요 기업 간에는 상당히 그래도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클러스터가 좀 형성이 되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지금 좀 분리된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리된 섬들.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 전체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수요 기업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업 간 네트워크도 그렇고 기관은 이제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인데요.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거의 분절돼 있고 연결도는 대단히 낮은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급기업은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1000개 기업 중에 한 200개가 공급기업으로 분류되고 한 800개가 수요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공급기업들 사이에서는 거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좀 관심 있는 게 그 흔히 이야기하는 이코노믹 지오그래피에서 그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작동이 지오그래피에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그 기업과 대학과 기관들의 그 주소를 가지고 거리를 다 측정을 해봤더니만 일단 이제 주소로 보면 대부분 다 기업들이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 기업 간에 협력하는 누구와 협력하는가를 보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서울에 있는 기업과 많이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비수도권은 좀 약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포함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포함했을 때는 여기 보듯이 대전에 연구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대전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워낙 큰 작업을 이제 두 팀이 우리 KDI와 클라리웨이트가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이어서 아직 설익은 결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런 시도가 지금 아직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계속 할 거고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진단 또 발전 방향 이런 내용까지 갈 거로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